안녕하세요, 레드RPM 동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차량 기능 설명하는 영상인데요, 해당 차량은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 적용된 모델 GV60입니다. 지금은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서 충전하러 왔고요. 충전하면서 GV60에 적용된 기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두 개로 이렇게 연결된 이 형태는 요즘에 즐겨 사용하는 형태인데, 그래픽을 새롭게 다시 해줬습니다, GV60은. 그래서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된, 뭔가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멋있죠, 디자인이. 이렇게 해서 그래픽 처리해놨고, 전기차 관련해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는 충전을 하고 있고, 날씨가 좀 추워서 저는 지금 공조기를 켜놓고 있습니다. 히터를 켜놓고 있고, 이거를 끄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바람의 크기를 키우면 주행거리가 줍니다. 바람의 크기를 줄이면 주행거리는 처음 나타났던 그 상태로 보이고요. 배터리 충전량이 늘수록 주행거리는 늘어나겠죠. 충전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여기서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정, 여기 들어가면 차량하고 위브 관련, 내비게이션, 다양하게 차량 관련 설정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차량으로 들어가면 여기부터는 기존의 그 제네시스에서 봤던 그 항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자율 주행 관련 세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GV60에서 하나 새로운 건, 여기 다시 백을 하면 이 설정 말고 하나 더 넘기면요, 페이지를 여기 3D 설정이라는 게 나와요. 요걸 눌러주면 이렇게 그래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고 차량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운전자 보조 요걸 눌러주게 되면 방금 봤던 그 화면으로 바로 빠집니다, 옵션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픽으로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내부 보기를 누르면 멋있죠. 내부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랑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량 설정 관련해서 이렇게 세팅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클러스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클러스터 항목 관련, 그러니까 전자식기 기판 항목 관련 옵션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시트를 하게 되면 시트 변경, 위치 알림이라든지 스마트 제어, 승하차 편의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게 그래픽화 3D화 해서 세팅도 할 수 있고, 기존처럼 차량 설정 들어가서 여기서도 항목들을 세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 보면 커스텀이 있어요. 여기서는 개별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모터는 세팅을 어떻게 할지, 스티어링, 그 다음에 ESC는 온오프 시킬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에서 커스텀을 설정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스노우 모드라는 게 있어요. 눈길 또는 미끄러운路면에 최적화된 모드, 스노우 모드는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갖고 커스텀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도 컴포트로 할지 스포츠로 할지, 그래서 스포츠로 하면 조금 더 다이나믹한 운전에 최적화된 모드고, 컴포트는 편안한 운전에 최적화된 모드, 이렇게 브레이크 모드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공조 에코 모드는 이걸 설정을 해놓으면 이 냉난방 주행 가는 거리를 늘려줍니다. 냉난방은 작동을 하되 약하게 작동을 해서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주행하면서 들려드릴게요. 설정이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거 요걸 하게 되면 여기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가 나요. 요런 소리, 맨 위에 건 요 소리고요. 두 번째 거 이 엔진, 요거는 저희가 그 내연기관에서 익숙했던 그 엔진 소리 비슷한 소리를 해주는데 엔진 소리는 아닙니다. 이런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터, 요거는 요 소리, 전기차에서 가장 익숙했던 그 소리. 그래서 총 세 가지의 이렇게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라이트 들어가면 실내 무드 조명 있습니다. 여기는 앰비언트 라이트, 밝기라든지 색상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체크해 놓으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앰비언트 색상이 알아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개별 설정은 안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해제해 놓으면 색상도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 설정 들어가면 64가지 색상 중에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와요. 요 그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데, GV60 실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탈 스피어, 돌아가는 전자식 기어 레버도 같이 색이 바뀝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하고 연동돼서.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오렌지 색상인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퍼플 색상으로 변경도 되고요. 또 이렇게 야광 색깔로 바꾸면 이렇게 변경되는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조명, 실내 무드 조명 색상과 크리스탈 스피어 색상이 같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 크리스탈 스피어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어주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작할 수 있도록, 기어의 변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변속은 뭐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다이얼 형식이고, 돌리면 되고요, 누르면 P 이런 방식이고, 이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끄게 되면 도어 테일게이트 요거 설정이 들어가면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속도, 그러니까 트렁크 개폐되는 속도를 빠르게 할지 보통으로 할지 속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열림 높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요건 완전 열린 거고요. 3단계는 요 정도, 2단계는 요 정도, 1단계는 요 정도. 열림 트렁크의 높이도 설정할 수 있고, 사용자 높이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열림 해놓으면 이렇게 해서 그래픽으로 얼마나 열리는지 이런 것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여기 체크해 놓으면 키 가지고 뒤쪽 가면 개폐되는 요 그림처럼, 그래픽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체크해 놓으시면 사용할 수 있고요. 체크 꺼놓게 되면 사용 안 하는. 그리고 이쪽에 편이 들어가게 되면 후석 승계 갈림, 요거는 체크해 놓으시면 탑승자 뒤에 타고 있으면 알려줍니다, 내릴 때. 그리고 이 무선 충전 시스템, 요거가 체크가 풀려 있으면 GV60은 여기다 무선 충전을 합니다. 스마트폰 이렇게 세워 놓으면. 근데 요걸 체크를 안 해 놓으면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체크해 놓으시면 충전이 되는. 그리고 전기차기 때문에 EV 관련된 또 기능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급속 충전하고 완속 충전을 몇 프로 할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속 충전은 100으로 하고 급속 충전은 80으로 한다. 그럼 현재처럼 충전을 하고 있을 때 80이면 알아서 충전이 멈춰요. 그 퍼센트지를 여기서 세팅할 수 있는.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여기 공조라는 항목이 있어요. 공조는 요 아래쪽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크기라든지 에어컨, 그 다음에 요 히트는 전기차는 요걸 켜줘야 히터가 나오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여기 공조 눌러주면 화면에서 또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온도 내리고 온도 올리고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요. 바람의 크기라든지 에어컨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항목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람의 방향도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 온이라는 버튼은 말 그대로 운전자 쪽에만 이 공조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좀 전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공조기 관련해서는 이 아래쪽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통해서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는 운전석하고 조수석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석 하게 되면 여기서는 보조석의 등받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등받이 각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을 통해서 그 워크인 여기 있는 이 기능을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쿠션 각도라든지 그리고 앞뒤로 이동하는 이런 것들도 여기만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화면에서 이런 것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릴렉션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눌러주면 알아서 이렇게 시트를 눕혀주고 쉴 수 있도록. 이 기능은 왜 이거를
아이오닉 5 때도 그렇고 1열에다 넣어놨나 생각했는데 저의 결론은 이렇게 충전할 때 편하게 쉬라고 1열에는 운전석하고 보조석에는 이렇게 릴렉션 시트 기능을 넣어놓지 않았나. 그리고 다시 리턴 이거 눌러주면 원래 있던 자리로 백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이 시트 항목에서.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서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맵의 디자인은 기존과 비슷한데 화면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기능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내비게이션 알림 같은 그런 설정들 이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런 항목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하단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맵 형태도 바꿀 수 있고요. 여기도 뭐 증강현실 해놓게 되면 이렇게 증강현실 나옵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요 레버를 해주면 이렇게 바꿔서 증강현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3D 해놓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지도 관련해서는 이 아래 항목으로 항목 설정할 수 있는 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안내 음성, 효과음 다 여기서 여기 세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끌지 안 끌지, 처음 탈 때 요걸 못 찾아갖고 많이 헤맸었는데 이 항목은 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다. 운전석 쪽 요 도어 핸들 옆쪽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되어 있고 요 위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 조절할 수 있는 그 버튼들이에요. 그래서 중앙 이렇게 누르면 사이드 미러 접힙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주면 사이드 미러 펴지는 요 버튼은 요 중앙에 있고요. 요거를 다이얼을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색상이 바뀌어요. 요 왼쪽 화면 관련 카메라의 각도를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바뀌죠. 이렇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일반 사이드미러 조절하듯이 조절은 하는데 그게 카메라 영상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 충전은 100% 완료를 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431, 히터 키게 되면 400km 탈 수 있는 100km 100% 충전하면 이 정도 나오고, 이 스티어링 휠 보시면 핸들 보시면 버튼이 양쪽에 있잖아요. 이쪽은 반자율 주행 관련 세팅할 수 있는 그 버튼들이 있고, 요게 화면 바꿀 수 있는 계기판에 그렇고요. 반대쪽은 여기 보이는 요거 있잖아요. 지금 충전소 하는 거, 그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요 버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요건 터치예요. 그래서 한번 누르면 항목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적, 전비라든지 날씨, 그리고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밀면 돼요. 그리고 선택이 됐으면 눌러주면 다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보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 버튼을 꾹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꾹 이거 바꿔주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시 살릴 때는 요거 그냥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에코, 그리고 꾹 누르고 계시면 그 마이, 아까 그 커스텀 설정했던 그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EV60의 스마트 키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 디자인도 새롭게 해줬어요. 기존 모델과 다르게 제네시스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패턴 새겨진 그런 형태로 블랙하고 화이트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것 같고요. GV60에도 그 키를 이용해서 원격 시동하는 그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를 보면 양 사이드 쪽으로 기능 버튼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홀드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시동이 아니라 전원이 전기차는 켜지기 때문에 이 램프로 밝혀지는 걸 보면 시동이 걸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에 보면 그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위쪽 돼 있고 아래쪽 돼 있는 이 버튼이 있는데요. 위로 돼 있는 거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계속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차 이렇게 원격으로 앞으로 뺄 수 있는 이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밑에 화살표 돼 있는 이 버튼 눌러주게 되면
차는 다시 뒤로 가겠죠. 그래서 먼저 제네시스에 선보였던 여느 모델처럼 원격으로 차량 시동 걸고 앞뒤로 주차시킬 수 있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처럼 이렇게 주차 공간이 좀 여유로울 때는 뭐 크게 활용할 기능은 아니지만 주차 공간이 빠듯해서 옆에 차가 세워져 있고 도어를 열고 차 탑승하기가 힘들 때, 그럴 때는 차를 앞으로 이동을 시켜줘서 공간을 확보한 후에 도어를 오픈해주고 좀 더 쉽게 탈 수 있을 때, 이때 사용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GV60에는 그 제네시스 모델들이나 아이오닉5에 적용됐던 그 주차 지원해주는 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카메라 버튼 있습니다. 요 카메라 버튼을 한번 누르면 어라운드 뷰라고 하죠. 차량 주변 보고 주차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그 기능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요거 누르면 이렇게 3D로도 주변 상태라든지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누르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요, 이렇게 뜨게 됩니다. 주차 공간 탐색 중이라는. 그럼 다시 출발. 근데 GV60에 적용된 것도 뭐 다른 모델들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주차 공간이 많아도 꼭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세우고 싶은 데다 세웁니다. 이제 찾았으니까 이쪽에다 한번 세워볼게요. 그리고 원격 주차하고 스마트 주차 있는데요. 원격 주차는 차에서 내려서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스마트 키 앞뒤 그 이동하는 거, 그거 가지고도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주차는 차량 내에서 하는, 우선 스마트 주차부터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주차 누르고 핸들에서 손 떼고요. 그 다음에 요 카메라 버튼 있죠, 설정했던 거, 요거 그냥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그러면 먼저 탐색했던 공간으로 계산을 해서 주차를 시작을 합니다. 핸들도 스스로 돌리고, 이 버튼만 그냥 계속 누르고 계시면 돼요. 딴 건 안 해도 되고, 핸들 조작도 해주고 페달 조작도 알아서 해줍니다. 이거 하고 있는 중간에 이 누르는 게 힘드시면 손 떼시면 됩니다. 그럼 중지됐다가 다시 누르면 주차 또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주차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되면 차량 안에서 주차 지원해주는 기능 살펴봤고요. 이제 차 밖에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변속해주고 출발. 해서 이번에도 정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카메라 버튼 그냥 꾹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할 거니까. 그러면 또 주차 공간 탐색 중이라는 안내가 뜨고요. 다시 출발. 주차 공간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쪽에. 그 다음에 이번엔 원격 주차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어를 피단은 요거 중앙 거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놓고 스마트 키 가지고 하차. 자, 키 가지고 요거에서 하차 한 이후에, 그 스마트 키로 원격 시동 걸고 앞뒤로 뺐던 건 이 화살표 방향 구분이 있었잖아요, 앞하고 뒤. 근데 원격 스마트 주차할 때는 화살표 방향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버튼이나 누르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주차를 합니다. 버튼만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알아서 핸들도 돌리고 이렇게 주차를 스스로 해주는데요. 버튼은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되고요. 실내하고 동일해요. 이 상태에서 버튼 띄면 스톱하고요. 다시 누르면 주차 계속 이어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차 완료. 실내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주차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차를 도와주는 어시스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주차한 곳은 이렇게 주차칸이 좀 넓은 편이라서 선도 꽤 물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주차 지원을 해주고, 이 기능은 이렇게 활용하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자율 주행. 우선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핸들 아이콘 이 버튼 눌러주면요, 이렇게 계기판에 핸들 아이콘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차선과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이 버튼 눌러주면 바로 설정이 되고, 속도는 여기는 자유로니까 90km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지정해놓은 속도 내에서 앞차와의 거리 계산에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처럼 페달 조작하지 않고 핸들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네시스 GV60은 브랜드 G80이나 GV80에 적용했던 것처럼 차선 자동으로 변경하는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 지시등 넣어주게 되면 인식하고, 이때는 핸들 잡고 있지 않아도 차선 스스로 바꿔주는 이 기능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네시스 GV60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재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도 이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자유로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기능이 확장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 조향을 해주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한번 설정해 놓으면 크루즈 기능 버튼을 눌러서 해제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기능이 계속 지속되는 반면, 단 핸들 조향은 여느 차량에 적용된 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핸들을 잡아달라는 아이콘을 알려주고, 이 상태에서도 잡지 않으면 이렇게 경고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잡지 않으면 기능이 해제되니까 이때는 핸들 한번 잡아서 다시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차선 변경해주는 이 기능은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이 활성화됐을 때만 이 차선 바꾸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만 이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속도는 60km 이상에서만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네시스 GV60 전기차에 적용된 기능들 살펴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저는 레드RPM이었습니다.